어제 그 얘기 들었죠? 상장기업. 네. 응?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도시 슬로건이 있는데 이게 어제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니까 예전이 지금 상장기업 수가 쉬운 4개예요. 근데 시가총액으로는 우리가 36조 7,715억 원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상장기업 수가 서울이 1,078, 당연하겠죠? 경기도가 762, 충남이 105, 인천이 97, 경남이 93 이렇게 쭉 자료가 있는데 광역시 서울 특광역시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가 상장사 순위가 이렇게 돼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대전 5번째인데 내년에는 이게 4번째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전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기업도 한 2-3개 있어요. 내년 폭발적으로 들어가리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대구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상장 기업들은.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충남이나 도단위 말고 광역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순인데 그 다음에 광주, 세종인데 광주는 20개밖에 안 돼요. 세종은 12개고 근데 우리가 지금 54인데 내년에는 이 상장수가 특광역시에 4번째 정도 대구를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시가총액으로 보면 특광역시 중에 서울하고 인천이 굉장히 세요. 아마 이게 시가총액으로 인천이 센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그러다고 봐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스타트업, 벤처기업들, 기술기업들이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인천하고 통행만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거 한번 혹시 빼면 계산 안 해봤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한번. 근데 지금 경남 같은 데는 지금 하이나 이런 또 대형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바이오니아나 이런 몇 개 빼고는 큰 경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법인이 36조 7천억이다. 시가총액으로. 그래서 이미 부산이 23조 1천억 그리고 대구가 20조 광주가 2조 8천억 그렇게 보면 우리가 현재도 대전이 시가총액으로 보면 부산보다 13조 원가량이 많아. 대구보다는 16조 원가량이 많아.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내년에 또 상장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장기업을 쭉 지켜보니까 2005년에 대전 대덕특구가 출범한 이후에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2005년이거든요. 이거 대덕특구 출범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시로 육성을 어제 오름 우리 뭐더라? 기술 수출한 1억 8천만 불 퓨레 이러고 그 바이오 이게 바이오 생산 시설 있는 기업이 아니고 직원 29명 기업이 1억 8천만 불을 수출했으니까 기술 수출을 근데 1,300억 계약금인가가 반환 조건이 없대요. 어제 그 사장을 만났는데 고향이 대구라는데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1조 3천억도 아니고 그게 뭐냐고 하셨다. 한참 웃었는데 농담으로. 우리 대전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물론 뭐 중소기업 기초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 범위수로 가는 그 발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 그래서 이건 한국에서 나을 게 있다. 그냥 보세요. 요즘 저 베이스볼 드림파크 관련해서 뭐 내년 정상적인 후년에 오픈을 못할 것이라는 기사가 좀 나왔대. 근데 현재 공정률 26% 지금 되는데 현재 계획했던 공정률보다 한 120%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내년 4월 개막전 오픈에 차질이 없을 거로 보여요. 그리고 현재 목표는 내년 개막전에 맞춰서 정확히 준공한다는 게 목표고, 다행히 지금 여러 가지 공법이나 이런 걸 과정해서 2009월까지 계약 기간이지 그때까지 공사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언론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내년 9월 6개월 늦어진다고 썼대. 근데 전혀 아니에요. 내후년 참 내후년. 뭐 9월쯤 준공한다고 썼는데 그건 오보입니다. 정상적으로 내년 그 개막전에 맞춰서 후년. 마음이 이제 내년에 하면 더 좋은데, 그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계획 기간으로 보면 내후년 9월인데 현재 공정률에 볼 때는 전혀 공정률보다 지금 120%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 개막전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해서 개막전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일정으로 오면 올 6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를 하고요. 9월에 그라운드 조성을 하고 내년에 내년에 그라운드 조성을 하고 후년 3월에 시설물 설치 완료를 하고 현재는 3월에 시운전하고 준공 그리고 4월에 개막전을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상황은 그런데 자꾸 늦춰진다고 오보하시면 안 됩니다. 오보하신 분은 부지런하게 취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저 아닌데요? 저 아닌데. 아, 그랬어요? 제가 아니니까. 팩트가 없으시구나. 요즘은 좀 딜레이 되는 게 서남부 스포츠사원 아닌가요? 서남부, 아니, 그런데 이제 자꾸 기사가 나오시는데, 서남, 이렇게, 최근 이창석 부위원장이 피스 다녀오기도 했고 했는데요. 우리는 개막전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 종합운동장을 새로 짓겠다고 했을 때, 사실상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 준공을 할 수 있는 일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걸 전임 시장 때도 알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비도 필요하고 이 절차 이런 걸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봐요. 근데 저희는 확고한 어쨌든 지금 최근 제가 지시한 것도 세계 대학 경기 이 세계 대회는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하는 거니까 우리 대전시가 맡은 것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개막전 부분은 우리가 대안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안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개막전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는 없어요. 단지 그 종합운동장이 지금 한국에도 없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대전시를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조기에 완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 경기대에 거기 빙상장이나 이런 건 대학 경기대에 없거든요. 대전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급하지는 않아. 시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빠르게 진척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그린벨 제재 절차 이런 거 맞춰서 추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GPS가 계속 제동이 걸리는 이유는 뭐라고? 제동이 걸리는 건 제동이 걸린 게 아니고 옆에 빙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계 유니버시아데이까지 필요 없는 시설이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쪽 부분은 빼고서 종합운동장 중심으로 일단 그린벨 폐지를 먼저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건 어느 정도 얘기하시면 진행되고 잘 됩니다. 하수처리랑 현대화사업 하수치료업체 참여를 많이 글쎄 아직으로 그건 하나콘sortium에서 하니까 우리가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 정도? 최종적으로 이제 나중에 계약하는 상황을 우리가 좀 받아보면 엄청 우리가 생각하겠고요. 가능하면 지역업체들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 지역업체들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일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정치권 이런 데 통해서 자기들 공법이 맞다, 옳다,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창구 통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제 전세 사기 대책 규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전에 전세 사기 지난번 하셨던 분들을 한번 만났어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추가 발생하는 분들이 시장 만나자고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번 저한테 누가 전화도 했더라고. 같이 한번 만나자. 그래서 내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일이 아니다. 이게 빠지고 그냥 따로 알아서 만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정치권에서 지금 특별법으로 해서 이순위 채권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지금 국회 다른 법들은 본인들 마음대로 통과도 시키면서 말이야 전세대책 이런 걸 거꾸로 이렇게 떠미로 그러면 안 되지. 일단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상기 관련 특별법에 담아야 될 내용이 중요하다. 그게 있어야 우리도 해주지. 그냥 대전시가 그건 어떤 모든 사기를 대전시가 다 해줘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시대전에서. 그런 돈도 지금 근거도 없잖아요. 네? 지금 근거. 그러니까 근거를 빨리 정치권에서 마련해야지. 아니, 그런데 그걸 그냥 자꾸 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상담도 많이 해왔고, 우리가 그냥 지난번에 그때 피해금을 쓸 때 현재 시에 지금 전세 피해자법 접수가 11월 22일 기준으로 1136건이었습니다. 1136건이었고, 근데 이게 접수가 되면 이제 국토부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심의 요청을 983건을 했고, 국토부에서 이건 명확한 피해로 결정한 게 652건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걸 충실해서 해온 거예요, 현재 절차에. 그리고 지금도 전세
피해자들은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받으면 이제 안타까운 게 20대, 30대 하면서 전에는 그 등기부등본에 그 뭐라 그래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다중가거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명확한 지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 이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는 사실 지금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검토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그겁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도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법이 안 되니까 한 건인가 밖에 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정치권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들이 이런 청년들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는 적극적으로 지금 법안을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이게 와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확인을 하고 이걸 국토부에 넣어서 하는 기간들이 좀 걸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받은 걸 대전시가 다 선하라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 국토부에서 불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전세 사기 유형 중에 좀 안 좋은 유형들이 공인중개사가 대입된 사건들이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대입돼서 좀 전세 사기를 하는 경우에 지자체가 어쨌든 감독권이 있는데 대전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좀 살짝의 조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잖아요. 중개사들이 그동안 이제 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안 보여줘도 됐을 때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시가 일일이 계약 관계를 지도감독을 해서 사인간 계약하는 걸 일일이 지도할 그런 권한을 주시 그걸 와서 좀 감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중개하고 이제 보증보험 같은 거 발행 여부라든지 그런 거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증보험 그건 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는 보증을 하죠. 보증보험한테 제도적으로 얼마 안 됐을 텐데 보증보험이었는데 아니 전세건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할 수 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인 간의 계약 거래한 거. 아니 전세 피해자라고 하니까 피해자라고 저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인 간의 거래를 특별법으로 지원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저는 말이 안 되는 걸로 사인 간의 거래가 어쨌든 피해자가 많다 뭐 피해 수도 크다 보니까 이게 국가가 나서는 하는데 청년들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특별법에 의해서 제대로 법적 근거만 마련해주면 우리는 뭐 지원해 줄 수 있지. 근데 그런 관련 특별법이 없다면 이게 어렵고 사인 간의 사기 피해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다 해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재정도 없고요, 그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내가 이 사기 좀 당했으니 지자체에서 좀 도와주시고 그럼 다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주거 안정,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해서 지금 나갔을 때 우리가 공공 임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고 또 경찰청하고는 이미 오랫동안 경찰 지난 청장하고도 집값 우리가 해주면 집값 수사에 나서겠다고 해서 그런 공조 체제는 이미 충분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 무상지급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원 정책 범위 수준을 높여달라 이런 거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경찰청에는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신속한 수사 그리고
사건 확인서 조속 발급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그동안 문제를 해왔고요. 앞으로 이제 발생되는 거는 사기 피해를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기 위험이 있으면 방지책이라든가 그거를 홍보하는 식으로 공인중개사 협회가 돼서 시에서 해드릴 예정.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지금 거꾸로 이제 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 내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보안 신도시 같은 이제 다중주택을 졌잖아요. 근데 어떤 중개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전세를 원하는데 종세를 많이. 청년은 월세보다는 전세 원하는 사람. 근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이미 대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양심상 자기는 중개를 못하겠다고 나중에 문제가 됐다. 대출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런 확인 절차 이런 걸 저 중개사들이 명확하게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됐으니까 2019년 막 20년 이쪽에 계약했던 사람들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현재는 정부가 특별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거지 법 외에 우리가 안타까운 걸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없다고 봐요. 전세가 무조건 있는 거일 때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연구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일하는 젊은 연구원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 기업들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멘붕이 돼가지고 일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회사 변호사를 내주기도 하고 청년성이 아니고 사기는 돈이 없는 거. 사기 돈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일단 그 계약 단계에서 지금 뭐 대전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상의해서 지금 각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피해 예방책 이런 것도 피해다. 그런데 사실 시정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맨날 계약하는 걸 같이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사인가요. 그것도 해서 계약을 했다고 정식으로 해야 그나마 어떻게 알려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체 지원 같은 거. 그래서 이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법으로 철저하게 정리가 끝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 문제 이런 거 아까 얘기한 데는 이 전세를 주는 물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해야 되는 법적 의무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영구 퇴출한다든가 뭐 이런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건 본인들이 가서 안 하고 정치적으로 이런 걸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자녀들은 정치인들이 그것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간담회 하자고 그러면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본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본인들이 가가지고 국회 가서 빨리 법 개정하고 당 지도부한테 얘기해서 지금 이런 피해가 워낙 심각하니 빨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들 역할을 방기해놓고 이걸 하면 관련 법들은 시민들 혈세를 무조건 다 하는 대로 아무 근거도 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선구제 후 회수를 요구했는데 시가 어떻게 선구제 그건 국토부에도 이미 부정적으로 안 되는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하기 전에 불가능한 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저희는 만약 그런 분들이 당장 만약에서 주거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공공임대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몇몇 국회의원들이 좀 권한 선구제 후상은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들이 가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가서 법을 만들어야 돼. 본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서. 어쨌든 현재 예를 들어서 선구제 후 해수 문제는 정부 방침은 현재는 반대 입장입니다. 중앙정부가. 근데 향후 그래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다가구 주택 피해자분들이 어쨌든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가 어렵지만 우리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나 이런 것들을 보다 대주시 국자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출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게 계약 기간이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법률적인 건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결정됐을 때 저희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런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보강도 좀 필요하고, 그것이 언론에 비친 좀 대전시가 좀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지방정부에서 담당 부국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피해 있는 집단 여기를 전 시군구에서 직접 방문을 다 해라. 이렇게 했고요. 분명히 좀 대전이 다가구 주택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 다가구 주택 지역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상에서 좀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일기 신도시 여기도 좀 있고 또 한데 이런 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이 공공임대나 지난 엊그제 지시한 합천 오블럭인가 여기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이런 쪽을 대폭 한 80%다 내보내고 나머지 일반 분양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좀 청년들 주거 정책을 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족한 거 더 충분히 좀 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좀 추가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네, 과학도시장 회의하는데 네. 행정부 시장은 빠르면 이번 주나 내년 다음 주 초쯤 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끝나서 대통령 저기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인데 네. 부시장 출마에 대한 입장하고 네. 경제 부시장 중간 자리인데 팀 인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경제과학부 시장 후임은 지금 신원조회 중입니다. 후임단. 그래서 40대 초반의 젊은 사람. 그래서 그동안 경제과학부 시장, 그래서 이제 과학계 이쪽에 중심으로 해서 이석보 부시장이 그동안 대덕넷이라는 걸 통해서 대덕 특구의 전체적인 중고교류 이런 걸 해서 제가 큰 도움이 됐고, 이석보 부시장 퇴임하는 8일 전에까지 제가 대덕 출연연에 거의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대덕 특구에 있는 출연연구소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또 우리 한선희 실장이나
김영민 국장이 한성희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석봉 부시장만큼 대덕특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사업실장하고 과학계하고는 시장이 직접 이제 할 만큼 상당히 이해도를 높였다.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정리가 다 됐다. 이렇게 봐서 전문기는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젊은 인재들을 좀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키워야겠다. 그래서 사실 정무기능 강화 쪽으로 40대 초반에 도시장을 해볼까 해서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명칭도 정무로 바꾸는 건가요? 굳이 뭐 정무로 바꾸지 않아도 경제과학도, 왜냐면 이미 부시장 밑에 전략사업실장이나 경제과학부시장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직접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만, 단지 과학계 인사는 아니다. 유석봉 부시장? 지난번에 이특구 부시장도 와서 영예퇴임 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출마하겠다 그래서 그건 본인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했고, 유석봉 경제과학부시장도 유성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저한테. 그래서 본인이 잘, 정치가 되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하신 일이다. 그런데 유석봉 부시장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지냈는데 워낙 그 개혁적인 마인드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어서 큰 도움도 있고, 저한테 그 대덕특구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느꼈고, 또 대전시장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대덕특구 추진하는 가는 이해를 못해도 가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해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 우리가 그래서 이 도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많이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해보니까 우리 한선희 실장 같은 경우도 대덕특구 관계자들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잘 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석봉 부시장의 그동안 시정을 위해 기여한 것이 굉장히 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빠져도 충분히 대비가 돼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임 기자가 지금 현재 대대를 활동하시는 기주실장은 어떻게 자체 승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이제 그건 시도지사 회의 때도 제가 대통령 계신 데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대전시의 기조실장이든 행정부시장은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아무 시하고 관련가 없는 사람이 왔다가 가면 그거 시를 이해하는데 한 1년 걸리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도 기본적으로 이 시에 연관이 있었고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주실장도 적어도 이 도시를 좀 이해하고 이 도시에 애정이 좀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저보고, 예를 들어 제가 뭐 행안부 국장인데 제가 충남 대전 출신이면 저보고 광주 가서 뭐 일하라고, 제 고향도 아니고 저 아무 없는데 제가 얼마나 뭐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기조실장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조실장은 그 고등학교도 여기서 나오고 이건 지역 사람이자 그런 경우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생뚱맞은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규칙 좀 개정해서 그동안 홍보담당관 혼자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서 내년에 개방직과 일반직을 누구도 기용할 수 있는 대변인을 잘 불려옵니다.
네? 읽었어요? 아니, 지금 순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보다 시정이 안정화되어 있고, 시정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뭐 정상적으로 대부분 진척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뭐 일을 하다 보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도시 미래를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4대 전략 사업이나 뭐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뭐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대대적인 그 도시의 역량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올 연말 전에 지금 대전시 대전시 홍보 영상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기존의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금 직접 제작하고 있는 게 곧 드러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 매체에도 대전시가 얼마나 인류도시인지 우리 확보에 있는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 대한민국 많은 기업인들이 대전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박범계 금상교수가 예. BRP를 대전장으로 해서 마주하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아이, 찬성이죠. 대전뿐만 아니고, 금산, 계룡, 옥천, 영동, 인근에 있는 청주, 세종, 공주, 여기까지 다 광역적인 교통망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인 목표를. 그래서, 박덕흠 위원님하고, 중국 지사도 아마 대전시청에 한번 오신다는데, 함께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게 광역철도로 영동까지 확장하는 거.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이나 이런 게 만약 산내에서 끝나면 그거 연결하는 문제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때 호주 출장 갔을 때 그 얘기 들으셨죠? 누가 기사를 쓰셨던데 누가 갔었지? 그때 스위스 바퀴 달린 여기 있는 데가 사진 보여줬구나. 우리가 도시철도 그동안 하면서 2호선 하는데 지금 20년 걸립니다. 출발할 때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시의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날 가서 아주 인상 깊은 이제 바퀴 달린 사실상 트램형인데 바퀴가 달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위스 제품이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어디 사석에 사다 보니까 스위스 갔다 온 사람이 그거 타봤다고 그러면서 조용하면서 굉장히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이랑 스위스 좀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국토부하고 대광위에 전달하라고 했어요. 자료랑. 그래서 검토를 해달라. 이건가? 스위스. 요거요. 이거 보시면 우리 네트워크라고 돼 있던데 여기 보면 차량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트램처럼 됐는데 바퀴가 하나, 둘, 셋, 네 개, 8개 달려 있죠? 잘 해봐요. 이게 지금 아마 전기인 것 같아. 여기 보면 일렉트릭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수소든 전기든 요건 버스 노선에 투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만 있으면 되면 차량만 있으면 되는데 이 차량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차량 가격이 비싸고 내부 연한 뭐 이게 지난번에 누가 썼더라고 누가 또 취재를 하셔서 나는 그런 내용까지 못하고 인상 깊어서 이 자료를 회사 이름까지 다 달라고 그래서 다 봤거든. 그래서 한번 보고 우리가 굳이 이 시스템이 정말 괜찮으면 우리나라도 법규 정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든 수소든 이런 거 좀 만들면 우리가 굳이 10년, 20년씩 해가면서 뭐 레일을 막 바닥에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 확실히 그냥 가면 되는 걸 뭐 차량만 도입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에서 지선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여기에서 그냥 그거 도입만 하면 붙이면 되잖아. 그렇잖아? BRT. 이 분류는 전기 BRT로 되어 있는데 대당 82억이더라고요. 이게 9년밖에 안 돼서 내구연한. 너무 짧지 않나 비용 대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뭐 현대 로템이든 현대 자동차든 기아 자동차든 이런 회사들한테 이런 거 우리가 도입할 텐데 저 기술 개발 좀 해달라 전기야 수소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하려고. 근데 하여튼 좋아 보였어요. 막 전선 달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소음도 별로 거의 없대요. 근데 트램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시면 레일이 있는 거거든요. 소리가 좀 있어요. 그때 저기 터키 갔을 때도 터키 갔을 때도 우리 커피 마실 때 내가 그때 저거 소리 때문에 아야소피아 앞에서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보통 트램도 한 25년 정도 되면 레일을 바꾸든 차량을 바꾸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토론토 취재 갔을 때 들어보니까 가장 큰 민원이 소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램을 반대하는. 결국 트램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교통수단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버스하고 택시, 승용차와 우리 시민들이 겪게 될 사실 혼선이 좀 있는 거죠, 그동안. 근데 예를 들어 멜버른 같은 데는 거의 전차 수준부터 지금까지 쭉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느리네 가고 뭐 이런 것도 서로 적응도 되고 한데 우리는 이제 공사 시작되면서부터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하느라고 막히지. 근데 그걸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든 공사를 최대한 단기간에 끝내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해서 5개국 순방할 때도 그 대표들한테,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사가 시작되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시민들의 협조도 좀 필요하다. 그거는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알려줘요. 근데 발주를 할 때 동시 발주 다 해갖고 구간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그러면 빠르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세분화해야 중요한 공정 빼고는 세분화해야 지역업체들 참여 많이 늘리죠. 만약에 크게 뭉쳐가지고 하면 대형 회사들이 다 투자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업체들 위해서 공부를 좀 최대한 세분화해야죠. 교통체증 해소하는 방법은 좀 어렵지 않나요? 근데 또 찔꺽찔꺽 하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단기간에 끝내야지. 빨리 끝내서 빨리. 그래서 시민들께서 뭐 최대한 그런 공사 지역을 피해서 뭐 우리하고 다른 데가 좀 낫긴 하겠지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설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드니 같은 경우도 설득을 많이 해요. 시민들 오랜 장기간 동안 설득을 해왔다고.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 또 어떤 분이 그 얘기 제안을 하시더라고. 저 김창수 전 말씀하셔서 3대 하천을 보면 특히 대전철 보고 속상하시다고 하더라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거든요. 하상에 자동차가 그렇게 우등부등하게 다니는 게 도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부 쪽은 4차선으로 저쪽 옥계교까지 확장하는 건 안 하고 동구는 보문고등학교 지나는 데까지 확장하는 데 문제가 없고 소동 쪽에서 이게 좁아져서 거기까지는 해볼까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사업이 들어가는데 저가 우선 대전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천이 가장 문제인데 사실상 대대적인 그 진짜 뭐라고 할까 안을 마련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규모가 너무 커질까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강하고 만나는 도로에 내가 호텔에서 지켜보니까 뚝방이 작으니까 여기는 그냥 다니고 천변에 교각으로 다 뛰어넘게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지금 그런 발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아까 얘기하는 그런 바퀴 달리는 트램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그건 정거장은 버스 정거장 정도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뚝방으로 달릴 수 있고 아니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장한테 기존적으로 중구 동구를 이렇게 질러서 확장해 가는 것만 매일 고민하니까 이게 안 나오지만 중구 가다가 중앙시장에서 막히면 교각으로 중구 쪽으로 뛰어넘어서 다시 쉬어들어가면 그런 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높여가지고 뚝방도 하고 그런 생각도 좀 있고 대전천을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몇십 센치 전체를 중설한다 그러면 깊이를 그러면 치수 문제도 해결되면서 뚝방을 일부 넓히는 안 깊이 하면서 이게 이제 흐름에 있어서 문제만 없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냥 일부 보완식으로 3대 하천 부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종합적인 3대 하천 뚝방이나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 이용할까 이런 고민을 좀 근본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 지역 사태가 좀 전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전시는 직접 지원하는 거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게 훨씬 더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돈 나눠주는 건 상상하지 않는다. 부자들한테까지 돈을 국비 시비를 나눠주듯이 하는 게 그렇지 않다고. 저 같은 사람한테 온통 대전 같은 화폐를 써서 우리 가족 전체가 10% 하는 건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제 양심상 그거 없어도 저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데 국식이나 갖다가 나눠받는 거 좋다고 해서 그런 풍토로 미래가 있느냐.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돈을 더 쓰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영업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인데 제가 어제 간부에서 지시한 게 만약에 지금 코로나 지난 3년에 가장 멍드는 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대출 연장 이런 것들이 더 도래하고 쌓여왔을 텐데 요즘 저녁 때 이렇게 식당가에 가보시면 생각보다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식당을 가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차 추경할 때 현재 있는 걸로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 하더라도 대전시만의 대전 독자형의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지원 강화 지금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들이나 안 봐도 기여될 분들이 가는 돈들이 직접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봐야 될 부자나 고위 공직자나 고위 공공기관 종사자나 기업인이나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원통 대전은 써서 그런 걸 써서는 안 된다. 저 안 쓰고 있는데요. 왜 여기만 쳐다보는 거야?
나 운통배정 카드도 없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 편성하면 편성 대응에 맞춰서 맞춰보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좀 계속 건의한 내용이 부산체장한테 증언 내용이잖아요. 부산체장이요? 네. 그럼 어떻게 일단 국장급까지는 시도지사한테 완전히 조직권은 넘어왔습니다. 이미 제틀맨하고 시도지사 다 합의가 됐고 중앙정부가 합의돼서 내년 7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전략사업실 같은 게 지금 워낙 일이 담대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나눠서 국장을 추가로 신설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전략사업 중에 2개 파트는 우주하고 국방은 새로운 국장한테 맡기고 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나눠서 내년 7월쯤에 일부 국장 재정 규모에 맞게 이렇게 총액 인건비를 유지하면서 추가. 왜냐면 국장들이 업무가 과도해서 너무 양이 많아서 한 것들은 세분화해서 국장들이 그냥 철저하게 도시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 하고요. 문제는 기조실장, 부시장인데 부시장의 조직권, 부시장을 몇 명으로 할 거냐. 뭐 뉴욕 같은 데는 아마 제가 듣기로 5명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결국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이 결국은 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건 추가 논의를 좀 하더라고요. 최근에 물놀이장 합천, 네. 동문산 물놀이장은 이제 따로 일단 해야죠. 하나 있다고 하나 없애는 거. 그런 건 거기 물놀이장은 어떻게 합천?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모릅니다. 부상이 없게 되는 아니, 아이들하고 가족들 여름에 좀 깨끗한 물에서 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만드는, 뭐, 다른 부상 어떤 거. 그냥 어떻게든지 그건 부산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하는 건 과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했는데 설명하기가 막 그러는데. 홍보 담당과 운전에 나오고 이런서 공법으로 사급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고 많이 지금도 사급이니까 홍보 담당관 사급, 이번에 이제 저 대변인 사급. 예전에 한 가지 상급 담당관, 4급 대변인 좋다. 정부는 원래 대변인 사급 아니야? 아니요. 옛날에. 홍보 담당관, 상급. 기존으로 이런 체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일반직이랑 아니, 내년에. 개방이랑 같이 이렇게 옛날처럼 일단 1월에는 대변인만 기존 조직에서 규칙만 바꿔서 하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급수를 예를 들어서 바꾸고 뭐 이런 작업은 내년 7월에 국장급 완전히 조직을 획기적으로 재편하면서 그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볼 때는 이호영 담당관이 업무가 너무 과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분들이 또 드려야 될 대변인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왜? 그거에 대해서 혹시 못마땅하신 얘기 하세요? 못마땅한 건 없고요. 기왕이면 상급 만들어주시고. 잘하면 네. 뭐든지 제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물론 공직자들이 와서 시장실에 들어와서 저 일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에 승진할 때 배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거의 한마디밖에 안 해요.
일 잘했는지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고. 오로지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이 조직에서 빠르게 승진하고 가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또 그래야 이 조직에 활력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거꾸로 승진하고 그러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일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저 승진하는데 언론사도 뭐 조직 똑같지. 정부도 똑같고 사기업도 똑같다고 봐요. 점심 드실 것 같아요. 가야지. 그때도 하는